안녕하세요. 신마적 하야시패에 당하다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일진이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옷깃을 여며야 할 정도로 쌀쌀한 찬바람이 불어와 거리엔 인적조차 드물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물어가는 한 해가 아쉬워 술집마다 사람들로 붐비던 1936년도의 연말, 그날 YMCA의 운동부 학생패들의 리더 신마적 엄동욱도 지인들과의 술자리로 평소보다 좀 과한 음주로 인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던 중 후에 미도파 백화점으로 바뀌는 초지아 백화점 앞에서 YMCA 후배들을 만남으로써 사나운 일진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원래 호탕하고 후배들 잘 챙기던 신마적 엄동욱, 더구나 술까지 마셔 기분이 좋았던 그가 이들에게 술 한잔 사주겠다며 매일 지쳐 지금은 명동인 명치정 기쿠세이란 술집으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곳은 전 조선의 일본인 야쿠자 패들이 모여 망년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회 장소인 2층에는 하야시는 물론 자신과 라이벌인 우미가니 와카사키와 혼마치페의 중간 보스끝까지 총망라하여 계파를 초월하여 모여 있었습니다. 유도와 가라데, 검도의 고단자들은 물론 말석에는 김동해까지 도열하여 그 위용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신마적이 자신의 후배들 10여 명을 데리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넓은 술집 1층에는 몇 개의 테이블에만 손님이 있을 뿐 야쿠자들의 모임을 눈치챈 손님들은 이곳을 피해 마루비루 해관이나 화정 등 다른 곳으로 가 있었고 2층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 똘마니 주먹들이 또 다른 좌석들을 차지하고 술을 마시고 있을 뿐 대체로 한가한 분위기였습니다. 신마적 엄동욱 일행이 이곳으로 오는 동안 골목길 곳곳에 335 혼마치 패들이 모여서 경비를 서고 있었지만 과음한 술 탓인지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들어온 술집에 마담은 물론 지배인조차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응대도 하지 않은 채 분지오가는 여급들을 보자 엄동욱이 화가 났습니다. 평소에는 점잖고 과묵한 성격의 그였지만 술에 취한 데다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탓인지 뒤늦게 다가온 여급 하나를 혼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큰 탓인지 호란 주목패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저 사람 조선 주목패 오야붕 아니냐? 몇몇이 엄동욱의 얼굴을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엄동욱은 이런 사정도 모른 채 여급만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손님 접대를 이따위로 해도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오늘 혼마치강의 오야가다께서 모임을 하시는 바람에. 오야붕을 존칭하는 오야가다란 말에 엄동욱이 발끈했습니다. 뭐? 하야시가 와 있단 말이야? 그럼 저놈이 와서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냐? 당장 하야시 그놈을 불러와! 여급이 눈물을 훔치는 것과 동시에 호란의 하야시 패들이 몰려왔습니다. 뭐야 이 자식,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형님에게 욕이야? 순식간에 주먹을 날려 엄동욱의 안면을 강타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돌아갔던 신마적 엄동욱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런 쪽발이 자식들! 버럭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벌떡 일어선 엄동욱이 자신을 가격했던 일본인의 옷깃을 잡고 그대로 벽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혼마치페의 주먹들이 엄동욱을 향해 달려들어 정신없이 난타전이 벌어졌습니다. 엄동욱의 주먹에 한 명이 나가떨어지면 두 명이 달려들었고 두 명을 패면 네 명이 달라들었습니다. 마치 호랑이 한 마리에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처럼 그들의 눈엔 기어이 엄동욱을 잡아보겠다는 광기의 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비록 똘마니들이라곤 해도 싸움으로만 다져진 데다 한창 피 끓는 젊음이 있기에 아무리 조선 최고의 주먹이라고 한들 술에 취한 엄동욱으로는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물론 운동으로 다져진 힘께나 쓴다는 엄동욱의 후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운동선수였지 싸움꾼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UFC 선수가 오면 시라손이나 김도한 등은 1분 컷이다라고 떠들어대지만 싸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규칙 경기인 싸움은 상대의 눈을 찔러도 되고 낭심을 차도 좋고 가장 위력 있는 박치기도 허용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싸움 앞에서 이미 기가 꺾인 YMCA 운동부 학생들은 넋이 빠져있거나 두드려 맞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싸움꾼이라는 엄동 혼자 제 아무리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아귀처럼 달려든 혼마치 패들의 집중 공격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엄동욱은 얼굴 가득 피를 흘리며 몸을 웅크린 채 하염없이 쏟아지는 주먹과 발길들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학생 패들 중에 겁에 질린 몇몇이 도망쳤을 뿐 나머지는 감히 나서지도 못한 채 엄동욱이 맞는 것을 주저앉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짓이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2층에서 혼맛집회의 부두목 다무라와 그의 신복 유도 5단의 기무라가 아래층의 소란스러움에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며 소리침으로써 하이에나 떼 같은 그들의 매질이 멈췄습니다. 종로패 오야붕이라고 하는데 하야시 형님의 욕을 하기에 저희가 참지 못하고 혼을 내주었습니다. 조선 최고 주먹을 잡았다는 자부심에 1층의 주먹들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자신에게 쏟아지던 주먹과 발길질의 세례가 멈추자 엄동욱이 비틀비틀 일어섰습니다. 이 비겁한 새끼들, 갑자기 기습을 하다니 내 반드시 복수해주겠다. 휘청거리며 쓰러질 듯 후배들과 엄동욱이 술집을 나가버리고 부두목 다무라가 하야시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다시 2층으로 올라간 얼마 후 상황이 수습되는 듯한 순간 술집 기쿠스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2명의 거구가 들이닥쳤습니다. 야, 이 쪽발의 새끼들아, 내가 바로 긴똑강이다. 벼락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김두한과 망치가 들이닥쳐 혼마치 똘마이들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술집 기쿠스이에서 신마적 엄동욱이 깨지고 복수를 다짐하고 나간 후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생각으로 2층으로 올라온 혼마치 강의 부두목 다무라. 하지만 이미 유도 5단의 기무라가 종로패 오야봉을 깨버렸다고 보고한 후였고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던 김동해는 물론 우미간 사장 와카사키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종로패 오야봉? 김규환은 종로경찰서에 잡혀있고 그렇다면 김두한이 당했단 말인가? 이런 낭패가 있나? 김규환을 이용해서 하야시를 꺾고 조선 주먹계를 자신이 석권하려던 계획이 김규환의 형사고타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 남은 김두한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가 깨졌다니 와카사키의 정신이 아득해지려는 찰나 밑에 애들이 겐도교구 상가 시비가 붙어 그를 잠재웠다고 합니다는 다무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겐도교구? 엄동욱이 당했구나. 그럼 김두한은 아니란 말이지. 어차피 신마적 엄동욱은 내 휘하도 아니었으니 김두한만 건재하다면 괜찮아. 와카사키가 안도심을 내쉬는 와중에 하야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모든 것 잊고 오늘은 즐기자. 하야시가 술잔을 높이 들고 간파이를 외쳤고 부하들도 술잔을 들고 함께 소리치려는 순간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큰 소리가 2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종로의 긴똑강이다. 신마적 형님을 그렇게 만든 놈들은 앞으로 나와 모조리 죽여줄 테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은 없었고 모두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두목 다무라가 재빨리 기무라에게 눈짓을 했고 기무라가 그 큰 덩치를 일으켜 재빨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두한, 그는 망추와 종로 야시장 수금을 마치고 나오던 중 종로 기쿠스이에 엄동욱과 함께 왔다가 도망쳐 나온 학생으로부터 신마적 형님이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술집 기쿠스이로 오던 중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엄동욱. 덩치가 너무 커서 누구 혼자 업지를 못하고 양쪽으로 부축하고 있는 축 늘어진 그의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힌 김두한이 학생들에게 그를 병원으로 옮기라고 말한 후 망치와 둘이 거침없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냉철하던 김두한이 도대체 술집 안에 몇 명이 있는지 어떤 실력자가 있는지조차 앞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들어온 김두한이 1층의 혼맛집 패드를 두들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2명의 등치에게 이리 맞고 저리 터지던 하야시 패들이 정신을 차리고 대우를 정비하여 김두한과 망치를 포위하고 몰려들었습니다. 시라소니가 미야모토 무사시의 영향으로 철저하게 무리를 한 곳으로 몰고 벽이나 해를 등진다든지 높은 곳을 확보하여 싸우는 등의 지략을 썼다면 김두한은 오히려 포위하려는 무리 속으로 성큼 뛰어드는 성격이었습니다. 물론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한두 놈은 쓰러뜨리는 김두한. 신마적 엄동욱을 꺾었던 똘마이들이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와 하고 달려들었지만 이번 상대는 아까와 달랐고 술에 취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김두한의 주먹 한 방에 한 명씩 나가 떨어지고 발차기의 달인답게 현란한 그의 발차기에 이미 10여 명이 쓰러지자 이제 하야시 패들은 호기롭게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빙 둘러서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코노야로란 말과 함께 유도 5단의 김우라가 김도환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마치 김도환의 갈비뼈를 박살내겠다는 듯 두 팔로 김도환의 옆구리를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은 재빨리 몸을 돌리며 팔꿈치로 김우라의 관자놀이를 가격했고, 남아있던 일본인들을 망치가 해치우는 동안 김도환은 2층으로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에 첫 발을 올리기도 전에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맨 앞에 내려오던 우미간 사장 와카사키와 그 옆의 김동해, 그리고 몇 걸음 뒤쪽의 하나같이 등치가 우락부락한 하야시페의 중간 보스들, 그 중에 몇 명은 일본 사무라이 복장에 일본도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초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양측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김도환은 와카사키와 김동해가 왜 거기 서 있는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고, 와카사키와 김동해는 왜 뒤늦게 김도환이 나타났는지 상당히 난감한 인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몰려 내려오는 최정의 주먹들, 마치 그림처럼 멈춰진 상황에서 김동해의 단발마적인 외침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도하나 튀어! 눈치 하나로 버텨온 세월, 김도환이 퍼뜩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죽는다. 김도환이 재빨리 돌아서며 망치야 날로! 란 고함과 함께 문 쪽으로 뛰었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다 커다랗게 눈이 커지는 망치를 본 것을 끝으로 김도환은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망치가 뛰었고, 또 그 뒤를 뒤늦게 눈치챈 1층의 똘마이들이 쫓아왔습니다. 김도환과 망치가 정신없이 문을 박차고 나오자 술집 밖에서 서성이던 똘마니 몇이 뒤늦게 덤벼보려고 해보았으나 이미 김도환의 주먹에 나가 떨어진 뒤였습니다. 싸우는 것보다 도망치는 것이 더 빠른 김도환. 김도환이 이미 청계천 다리를 걷는 순간에도 망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밤하늘에는 겨울을 알리는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환 처절하게 도망가다 편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